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식 경기 전략 전술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식 경기 서브 게임에서 복식 팀별 위치 선정과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브를 넣는 경우 서브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브를 넣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서브를 넣는 것이 복식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유리할까요? 자, 우리가 복식 경기는 이제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단식 경기하고 복식 경기 선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드 라인의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서브를 넣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브핸드 발리나 그리고 서브 후에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치는데 아주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조금 더 센터 마크 있는 쪽으로 더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유리한 점은 네트도 낮고 서브 넣기가 좀 이렇게 서브 넣기도 백핸드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서브 넣기도 좋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서브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반대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제가 리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브를 받을 때 대각선 쪽으로는 코트가 안 보이고요. 각도가 없어요. 코트 자체 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브를 넣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백핸드 쪽을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빈 코트로 역크로스로 서브 넣으려면 상당히 리턴하기 힘들거든요. 자, 설사 그렇게 리턴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서브를 계속 넣고 스페어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포핸드 발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로브가 오면은 이쪽으로 커브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지금 백핸드 쪽을 넣으면 정말로 아주 뛰어난 백핸드를 리턴하지 않는 이상은 역크로스로 리턴을 잘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센터 쪽으로 붙어서 서브를 넣습니다. 조금 더 센터 마크 있는 쪽으로 더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유리한 점은 네트도 낮고 서브 넣기가 좀, 서브를 넣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베이스라인에서 머물잖아요. 그래도 자, 리턴하면 여기 포핸드가 있죠. 포핸드. 내가 포핸드 강점이 있으면은 서브 넣고 머물 때에 센터 코트에서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붙여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백핸드를 아주 뛰어나게 잘 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약하게 오면 여기서 내가 포핸드로 스트로크를 여는데 스트로크 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위치 선정이 여러분들이 서브 게임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명시하시에서는 조금 더 센터보다는 이쪽 단식 라인 쪽으로 이렇게 붙어주면은 여기서 서브를 넣게 되면 여기서 보면요, 센터벨트 쪽으로 내가 대각선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스핀 서브 넣을 때 굉장히 넓어요. 여기 반대 이쪽으로 오겠죠. 넓어서 백핸드 쪽으로 서브 넣기가 좋아요. 길고 코트 길이가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서브 넣으면은 스윙을 좀 더 크게 해줘가지고 높게 해주면은 충분히 백핸드 쪽으로 여러분들이 서브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브를 놓고 여러분들 서브핸드 발리를 제가 포핸드 발리 잘할 수 있는 쪽, 우리가 백핸드보다는 포핸드를 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브 놓고 난 다음에 넣었잖아요.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서가 이렇게 포핸드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에드코트에서도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서브를 넣는데 아주 용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서브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80%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서브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안 되겠죠.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넣어줘야 돼요. 아무리 강한 서브를 넣는다 하더라도 성공률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성공률만 높이기 위해서 약하게 넣으면 또 리턴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자기 최고의 서브의 한계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80%의 힘으로 내가 넣으면은 또 서브 성공률도 한 8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볼에 자연스럽게 스핀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첫 서브 성공률을 꼭 스핀 서브를 세컨 서브 때만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드는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래서 슬라이스 서브나 스핀 서브를 혼합해 가지고
깊숙하게 넣는 것이 중요해요. 깊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을 걸어서 한 80%를 유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매 포인트 파트너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 돼요. 자, 서브 넣기 전에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번에 서브를 자 백엔드 쪽으로 놓겠다. 그러면은 우리 파트너 있는 앞에 있는 전이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라 라는 어떤 서로의 코스하고 구질에 대해서 먼저 의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파트너가 서브 놓고 리턴이 왔을 때 앞에 있는 전이가 그 다음 볼에 대해서 예측해서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라켓이 발달돼 있고 이게 스트로크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그 경기를 보면은 서브핸드 발리하는 것보다는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뒤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많이 펼치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턴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 스트로크 플레이를 많이 펼치는데요. 그래도 복식 경기는 네트를 점령하는 사람이 경기에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 핸드 발리를 기본적으로 시도하면서 가끔은 상대가 또 강한 스트로크의 소유자라면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머물러서 스트로크 플레이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브핸드 발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를 분갈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상대 리턴이 좋아요. 그럴 때는 뒤에 머물렀다가 리턴이 좀 짧아지면 스트로크를 치고 다시 네트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를 줘야지만이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하고 여러분들 파트너하고 유기적으로 잘 여러분들 전략과 전술을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브핸드 발리를 만약 했을 때는 대개 베이스라인과 서비스라인 중간 정도, 노맨즈랜드 여기 공이 다니는 이 부분에서 되게 첫 발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깊잖아요. 깊을 경우에 이때는 여러분들을 스윙 자체를 좀 길게, 좀 크게 해가지고 일단은 첫 발리는 코트 안에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트 걸리거나 아웃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깊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브 입장에서 어떤 샷을 구사할 것인가 기본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브를 넣는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느냐. 자, 서브를 넣고 서브핸드 발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서비스 라인까지 빨리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네트 앞에서 발리를 쉽게 핸드 발리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서브핸드 발리를 시도하면은 서브를 넣고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서비스 라인 근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마 보통 서비스 라인까지 도달 못합니다. 베이스 라인이나 서비스 라인 중간 이 정도에서 여러분 첫 발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서브를 놓고 서브핸드 발리를 한다라면은 서비스 라인에 도달하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리턴하는 순간, 자 임팩트 돼가지고 리턴하는 순간,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서비스 라인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스플릿 스텝하고 볼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이 필요해요. 넣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리턴하면 여기서 나도 서비스 라인에 다 도달하지 않더라도 리턴을 하는 순간 임팩트에서 볼이 떠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자리 스플릿 스텝하고 첫 발리를 맞이해야 됩니다. 첫 발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각도를 첫 발리를 맞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발자국 더 첫 발리를 하고 다시 발리를 하고 그 다음 동작에서 한 발자국 앞에 나가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서브핸드 발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든 네트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득점할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면 공이 높은 데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서브핸드 발리하는 사람은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머물면서 우리 파트너 쪽에 공이 넘어갈 수 있는 로브나 그리고 포칭을 나갔을 때 혹시 패싱샷을 당할 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수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커버해 주셔야 돼요. 서브 게임에서 서브 넣는 파트너, 지금 네트 앞에 있는 전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초급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막 옆으로 이렇게 막 물러나죠. 단지 복식 라인 근처까지 네트 포스트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라켓 이래 들고 있잖아요. 방어적인 어떤 그냥 완전 수비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수들도 그렇지만은
센터, 서비스 라인, 그러니까 서비스 박스 내에서 네트를 중심으로 앞으로 센터 쪽에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부분 뭐 패싱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범위를 좀 넓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서브가 어떤 코스로 들어가는지 이미 포인트 전에 몇 포인트 전에 이제 상의를 했잖아요. 구지를 알기 때문에 그 코스에 따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지만이 저 리턴을 하는 사람이 마음 놓고 리턴을 못해요. 그래서 전이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전이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호수아비처럼 이렇게 말뚝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여줘야 돼요. 다이나믹한 자세로 언제든지 나는 포칭을 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을 많이 줘야지만이 상대방 리시버가 리턴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이는 이제 어떤 샷을 보내야 되느냐. 자, 네트 앞에 있을 때 공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리턴하게 되면 몸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패싱샷 하면 상대방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백핸드 쪽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핸드 쪽으로 올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네트가 낮게 올 경우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깊숙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센터에 그러니까 파트너 복식은 파트너 사이가 중간이잖아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가급적 깊게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높게 오는 볼은 백핸드 쪽에 높게 온다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백핸드 쪽에 자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높게 오는 거를 윈닝샷을 날리듯이 결정타를 보내면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또 컨트롤할 수 있도록 깊게 보내면 되고 포인트 쪽에 나는 포인트 관리가 자신 있다. 자신 있는 부분 이때는 약간 실수를 내가 한다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결정부를 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전이의 역할에서 중요한 게 포칭이에요. 아무리 뒤쪽에서 서버가 서브를 잘 넣는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전이가 가만히 있으면은 포칭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첫 발리 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리시버하는 리터너가 공격권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잘 넣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포칭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포칭에는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포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리시버가 상대의 어떤 리시버의 특성을 알고 백핸드가 약하고 평소에 보니까 볼이 높게 온다 이래 싶으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포칭하고 그리고 이제 정해하고 푸시는 이렇게 자 여기면은 센터 쪽으로 백핸드 쪽으로 보내면은 내가 포칭을 나가겠다. 자 와이드 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는 슬라이스 서브 와이드 쪽으로 서브를 넣으면은 내가 포칭을 나가겠다. 이런 푸시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과감하게 포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 상황에서 로버가 이렇게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네트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서비스 라인 중간 정도 오게 되면은 이걸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스윙하는 것보다는 스윙을 크게 해가지고 스핀을 좀 걸어서 깊숙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면 코스가 깊잖아요. 깊숙하게 보내는 그런 어떤 스매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찬스볼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스매시를 마켓에 뒤돌려 가지고 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찬스볼에는 짧고 여러분들이 네트 가까이 볼을 때릴 수 있는 스매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야지만이 전위로서 이제 서브 넣을 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 서브 넣는 사람하고 전이는 약속된 플레이를 해야지만이 훨씬 더 서비스 게임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서비스 게임을 지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브 파트너의 어떤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짧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앞에 있는 전이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임. 여러분들이 왜 하냐면은 그래야지만 상대방 리시버가 서브를 넣고 리턴할 때 앞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저쪽에서 마음 놓고 리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브 방향을 우리가 미리 이제 사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향을 알고 여러분들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코칭은 되게 크로스커트로 공이 갈 때에 코칭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크로스커트로 리턴이 할 때 약간 높게 뜨면 그때 과감하게 여러분들 코칭을 하게 되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크로스커트로 갈 때에 이런 바로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거면은 각도가 줄여서 훨씬 더 앞에서
코칭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성정에서 이야기할 때 넷대에 너무 붙지 말고 센터라인 쪽으로 더 붙어서 이쪽 공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이쪽 공간을 비워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코칭 나간다는 어떤 의도, 자 이렇게 나가는 어떤 페이크, 이렇게 속임, 하겠다는 어떤 위장하는 코칭을 통해 가지고 이쪽 공간으로 다운더라인 쪽으로 여러분들 공을 리턴을 유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득점할 수 있거든요. 앞에 나가가지고 코칭 나가는 이런 페이크 모션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코칭하는 이렇게 얘는 페이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위장이 이렇게 코칭하면서 이제 이쪽을 유도하는 거죠. 패싱샷 이렇게 상대방이 리턴을 유도해가 여러분들이 그 득점하는 거. 그러니까 위장 코칭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여러분들 찬스볼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이 또 리턴 에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칭도 시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페이크 코칭도 많이 여러분들 속이는 위장 코칭도 시도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리턴이 우리 서브를 놓고 들어오는 서브에게 첫 발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잠깐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발리를 하면 다시 들어가는 이런 그 동작. 만약에 로브 리턴이 오게 되면, 로브가 내 머리 위로 넘어와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장소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서브 넣는 사람이 이쪽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커버하는 거예요. 이런 유기적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식 경기에서 이런 위치 선정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발을 띄지 않고 서 있는다면 여러분 결코 서비스 게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복식 경기 전략 전술 서브 게임에서 우리 서브 팀별 파트너와 또 서브 넣는 사람의 어떤 위치 선정과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코트에서 한번 파트너끼리 연습을 서로 해보세요. 연습 경기할 때. 그리고 실제 시합장에서 여러분들 적용하게 되면 보다는 훨씬 더 서비스 게임을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